번째 연기세를 선생님이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연기세를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에요. 하는데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연기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죠?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스스로 좀 정하고 뭔가를 연구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참고자료, 선생님은 사실 보조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상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고 뭐 이것저것 건드리긴 하는데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되지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작년부터 좀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연기세를 마실 때쯤 되면 뭔가가 얻어지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초기에 선생님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바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현재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먼저 좀 하고도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또 같이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선생님이 4년간의 경험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조금 그렇게 좀 할까 싶고 그래서 이 중에서 그죠? 선생님이 지금 모르겠어요. 한 달, 한 4주 정도나 전후해가지고 선생님 좀 여러분들의 속을 조금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경험에 따라서 나는 저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거나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선생님이 줄 테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 일부 학생들은 알고 있을 것 같고 일부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쌤은 우리 학교에서 주로 이제 연기세나 RME를 거의 매년 해왔으면서 주로 이제 쌤이 원래적으로 저차원 다양치라는 분야입니다. 저차원학이나 고차원에 비해 가지고 이제 현대 수학의 주요 문제는 이제 다양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양치를 영어로는 매니폴드라고 부르는데 매니폴드는 가장 쉽게 말해서 이 선도 이제 1차원, 2차원 다양치. 그다음에 2차원은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은 단순한 가장 단순한 게 직선이 되고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되죠. 그다음에 면이라는 2차원 다양치는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면도 이렇게 평면도 있겠지만 평면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부러져 있는 이런 곡면도 될 수 있습니다. 등등등이 있고 3차원 다양치라는 것은 일체도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 꽉 차있는 튜브 형태라든가 예를 들어서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차원 다양치라고 다양치를 극히 일부분입니다. 다양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1차원은 길이만 있는 거, 넓이나 부피는 제로가 되고 2차원은 쉽게 말해서 넓이가 있지만 부피는 제로가 되는 거. 3차원은 부피는 있으면 부피 외에서 차차로 생각할 수 있는데 4차원은 부피나 부피를 갖고 있는 어떤 고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이상의 그런 부분은 다양치가 4차원 다양치, 5차원 다양치를 지금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느냐면 5차 이상의 다양치하고 3차원, 4차원하고 이렇게 4차원이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5차원 이상의 다양치가 3, 4차원 다양치보다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 수학의 주된 가치는 3차원, 4차원 다양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차원 다양치나 4차원 다양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마치 이거는 좀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면 뭐라고 할까요? 만화의 어떤
만화 영화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상과학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적하고 막 싸운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주인공이 뭐죠? 힘이 너무 약해도 재미가 없고 너무 강해도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먹이 아주 세가지고 사람이 주먹 한 방으로 저걸 건드리기만 하면 다 죽어버린다. 이래 버리면 이 만화 영화에 싸움만 했다 하면 다 죽어버린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미가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5차원이라는 그 원칙이 강대하다 보니까 이게 5차원 이상이 오히려 단순해서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원칙 강해가지고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데 했다면 무조건 독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떤 한 팀이 항상 저 팀은 경기만 했다 하면 한 10대 0 이상, 10대 0 이상, 10점 이상 차이로 저 팀이 만약 이기는 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나오겠지만 그런 팀이 있다고 하면 그런 팀의 경기를 사람들이 별로 재미있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얘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해요. 그래서 또 5차원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순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공간이 뭐냐면 1차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기까지 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3차원, 4차원이 제일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3차원 다양체와 4차원 다양체. 사실은 4차원에서 이제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이동, 순간 이동, 시간 이동 이런 것들을 개념을 4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3차원보다 4차원이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는데 4차원에 대한 탐구는 정말 그런 수준이다. 아주 그런 수준이다. 그 이유는 4차원 공부하기 위해서는 3차원을 알아야 되는데 3차원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 4차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3차원 공간에 대한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고 3차원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듭이론이라는 것이 196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주제가 신사는 저차원 다양체라고 보셔서 저차원 다양체라는 것은 3, 4차원 이상 이러한 다양체가 주된 관심사다 생각해보면 되고 사실은 전 세계 수많은 수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 대다수의 수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분야를 하나만 선택하고 3차원 다양체거든요. 4차원 다양체는 관심을 같이 갖고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어렵고 지금 아직 3차원에서 알렌스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4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이나 수학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 주된 어떤 연구의 주제가 3차원 다양체가 3차원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3차원 공간의 3차원 세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3차원 다양체의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3차원 다양체의 구성이 매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게 1960년도쯤에 정명되었습니다. 정명이 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도 매듭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듭이론이 있는데 1900년 지금부터 한 불과 한 120년 전쯤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생님들과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저차원 다양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듭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간단히 소개 좀 하고 일단 프레젠트 하나 좀 나눠볼게요. 매듭이라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매듭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낫이라는 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낫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끈을 하나 잡습니다. 끈을 하나 잡고 난 다음에 끈 하나를 가지고
끝점을 가지고 붙여버립니다. 끝점을 붙여버리면 어떤 어떤 끝점 두 개를 가지고 끝점이 옆에 붙어있다는 거죠. 끝점 두 개를 가지고 붙여서 이런 것을 끈 하나를 가지고 스트랜드를 한 개에 걸리면서 끈 한 개를 넣어가지고 끈 한 개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하나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것을 내 마지막에 넣어준 이것을 가지고 나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시 도입문을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끈을 가지고 끈 한 개를 가지고 그냥 이거는 하나로 움키게 탱크에 열사도 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청각 끝을 그냥 붙이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면 모양은 기본적으로 여기 끈을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동물질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 모양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모양을 바꿔보면 이런 유형 플러스 이런 것들 이것을 트리비얼 하시라고 합니다. 가명 하다 또는 은나 은은 아니라는 뜻이죠. 나시 가능하다 꼬여있다는 뜻이죠. 하나도 꼬여있지 않는 멜로디다. 은나시라고 합니다. 트리폴라시라고 합니다. 트리폴이거는 트리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력이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들이 매력의 이젠트이고 두 번째로서 링크의 데피니션을 보겠습니다. 매력을 확장한 것이 링크라고 보는데 일단 링크라는 것은 매력을 합치는 기수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장 간단한 링크가 매력 100개를 이거는 트리비얼을 두 개로 붙어서 또 하나 이렇게 붙이면 상태가 되고 또 다른 예로서 트리폴라 구성해서 만든다면 콜라 한 개에다가 이런 이제 등등등이죠. 나스는 어디고 나 스페셜 케이스가 어디고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전이 몇 개가 되어있느냐 옛날에는 이것을 컴포넌트라고 바꿔가지고 컴포넌트 붙이는 왜냐하면 투 컴포넌트니까 그거는 컴포넌트가 되게 트리폴라 하나에다가 트리비얼라 두 개를 합쳐서 쓰리 컴포넌트나 링크 이렇게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낫과 링크의 데피니션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퀴버런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치
거죠. L2를 L2가 만약에 어덜스을 때 스무스 디포메이션 통해가지고 스무스 디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고무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르고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시기니까 허용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L1하고 L2를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을 때 이렇게 L1하고 L2를 동시라고 합니다. L2와 L2는 실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L2하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요 매듭이나 넣어가지고 정말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거. 요 두 개는 크다는 거. 그러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변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요것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만들 수 있고 이런 매듭은 전부 다 같은 매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보면 이제 그림상으로는 좀 달라 보인다 그죠? 그래서 봤을 때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모양은 다 이것도 끈이 실제로 있고 가정하게 풀어버리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겠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을 하나 썼고 이 모양을 만든다면 이거 땡기기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가지고 풀고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비해가지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 때 나이스에 당겨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자른다고 하니까 늘리는 거 그냥 납치거나 늘리면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시고가 위로 늘려가지고 이 부분을 쭉 늘렸다 생각 늘려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면 약간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끊어주고 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실 가지고 셈은 흔한데 여러분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 하나를 잡아가지고 두 명이서 이렇게 마주 손가락에 들어가지고 두 명이 맞은 상황에 두 명이 있다면 마주보고 서로 옮겨가는 개념을 하는 혹시 압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알지 모르겠다. 잘 몰라요. 실을 보통 한 정도 한 3-4cm 정도의 실을 가지고 손가락에 들어요. 요 모양의 실을 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한 명이 손가락에 이렇게 들고 이것을 맞은편에 있는 학생이 이것을 모양을 적당히 변형해서 옮겨가고 또 옮겨보고 여기 작업을 하면서 놀이기구를 꽤 어려웠을 때 하셨어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스마트 세대가 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매듭의 동치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가위를 써서 이렇게 끈을 풀어버리면 이 모양이 딱 붙여 있어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가위로 끊는 쪽 활용이 된다고 하죠. 여기 끊어버려가지고 이 뼈에 있는 풀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위를 쓰시면 감고서는 참고로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는 잘 골라서 같이 않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가위를 절대 쓰지 않고 그냥 늘리거나 줄이기만 해가지고 이 모양은 아무리 변형하더라도 여기서 일로 못 가고 여기서 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라릭이라는 개념을 써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것까지는 별로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비해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이거하고 진짜 앞에 피겨레인 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상당히 어렵더라는데 이거 두 개도 사실 세 개가 틀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이렇게 세 개 다 이것을 이거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걸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끈으로 아무리 끈을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이걸 이 모양으로 만들기는 좀 쉽지만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 증명하려고 하면 이런 모양의 끈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아무리 만들고 오늘 이게 안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증명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안 한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은 필드상 수상자 중에서 한 명의 필드상 수상을 거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시아 수학자인데 이름이 테레마. 봤어요? 테레마의 판카레 컨젝처라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판카레 컨젝처가 한 지금부터 한 120년 전쯤에 한 1900년대쯤에 판카레라는 프랑스의 수학자, 이 사람은 삼촌이 프랑스 수상이었어요. 아주 독특하게 뛰어난 어떤 두뇌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해양수학 발전에 가장 이런 매듭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발전하는데 기초를 닦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판카레라는 수학자가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서술을 하고 그랬었는데 끝까지 이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 판카레의 예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쓰리매니폴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쓰리매니폴드가 3차원 다양체계 아니라고. 그래서 한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 문제가 한 2007년도쯤 됐나? 그때쯤 하잖아요. 어쨌든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론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꺼내면서 판카레라는 수학자가 어떤 수학적인 이론을 이제 호몰로지라는 말을 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한번 들어봤을 때 그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판카레라는 사람이에요. 판카레라는 사람인데 판카레라는 사람이 호몰로지, 펀더멘털 그룹 이런 개념들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더라는 수학자가 1920년대 전에 이 매듭은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그림하고 수학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림하고 매듭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이 그림과 수학 사이에 수학이라고 하면 수나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고 수식과의 관계를 찾아서 그 수식이 아무 때나 관련지어서는 안 되고 어떤 적당하게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마치 자동차의 바퀴가 자동차의 기차로 바퀴가 연계가 있거나 바퀴가 어떤 건 앞뒤로 굴러가는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들어가야 자동차가 움직이게 기차라든가 잘 움직이게 해서 어떤 거는 시방향, 어떤 거는 반시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게 맞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이 매듭이 또 매듭과 관련돼서 매듭에 대해서 수식을 대응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서 매듭의 동치성하고 동치성이 기본화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920년대 초반에 알렉산더라는 수학자가 기본적인 출발은 홈반트 그룹이라는 개념, 지공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입한 개념이 알렉산더 다항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그게 1920년대쯤에 도입이 되면서 그 저차원장에서에 대한 어떤 연구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그로부터 약 한 60년이 흘러서 뉴질랜드에 전진을 준 논문의 제목에 존즈라는 말이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어도 존즈 폴리노미아라는 논문 제목에 존즈 폴리노미아에 대해서도 존즈라는 보관 존즈라는 뉴질랜드 사업자 뉴질랜드 사업자 중에 유일하게 아마 필드상을 수상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가 콜롬비아 대학교 강연을 했는데 강연에 이 사람의 원래 전공은 해수학 쪽이라고 하는 해수학이 미분적 분 관련되는 분야를 강의를 했어요. 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자기 연구결과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가했던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매듭 이론을 주장하는 금왕이라는 여성 수학자가 있었고 그 여성 수학자가 당시 이론을 보니까 내 이론하고 이 연결이 완전히 실제로는 아무 관계 없는 학문이었어요. 그게는 이 사람은 존즈라는 이 사람은 위상수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하는 결과를 보니까 하고 모양이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번 연결 지어서 연결해보라 하면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막 위상수학을 공부를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존즈 폴리노미얼이라는 이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양자 컴퓨터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는 수학적인 이론에 칸텀 필드 시어리를 양자장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의 모티베이션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 양자장 이론, 토포로지컬 칸텀 필드 시어리라고 하는데, 이 존즈라는 수학자가 새로운 매듭 다음식이라는 것을 매듭의 불변량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방금 전 논문의 제자가 루이스 카우프만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논문 제목 바로 밑에가 루이스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발표하게 필드상 수상을 했습니다. 존재가 필드상 수상을 했을 이것을 발표하기 몇 년 전에 자기가 벌써 해놨던 연구 결과하고 아주 비슷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요 픽션 릴레이션에 대한 점을 조금 더 타고 난 다음에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볼 것 같아요. 시퀀스 어떤 사실을 특별한 정리에 약간 라이더 마이스터라는 독일 수학자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Q1 캐릭터가 링크인데 두 개의 링크가 주어졌을 때 K1하고 K2가 같은 표준물 조건은 어떤 리스트 시퀀스 다음 형태의 무브를 이동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이것을 가지고 라이드마이터 티어럼이라고 합니다. 어떤 무브냐면 세 가지 종류의 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끈 한 개와 관련된 R은 라이드 마이스터에서 첫 번째 끈 개고 R1 표시하고 그 다음에 R2라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 끈 두 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게 R2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 나왔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끈 두 개가 살짝 밀어가지고 켤 수 있다는
R11이라는 제일 밑에 있는 거라가지고 밑으로 떨리지 않아가지고 세 번째 아이스크림 세 개의 변화만 유함을 써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K1을 K2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알원목을 한번 써주면 알원목을 한번 써주면 요거는 뭐 해야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다가 알론무를 한번 써주면 알론무를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사용하시면 요 부분에 사용하시면 요 부분에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진행해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알투무브를 사용을 해준다면 알투무브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서 이런 식으로 아연을 더 알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직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보이더라도 이 증명에서 사실은 직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당연히 보여요. 이 부분은 해결을 해보여요. 당연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승리가 나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킥을만 써가지고 항상 바꾸고 있잖아요. 킥을하고 킥을 하면 다른 종류의 문구를 쓸 필요 없이 꼭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것도 아니라서 이 사람의 증명을 살펴보면 중학교 수준 정도,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수준의 수학만 사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증명을 사실 필요한 지식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증명을 할 수 있긴 한데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해보는 것도 해볼 수 있긴 한데 좀 시간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형태다 보면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안 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조금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나비 티그넌스 GX님 좀 소개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두 매듭이 같다면 이 전경에서 라이드 마이스 무브를 사용해가지고 변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드 마이스 무브를 사용해가지고 두 매듭이 같다는 것은 이제 수학에서 이제 매듭 이론이 크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전부 다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 문제가 두 매듭이 실제로 같다면 같은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다르다면 두 매듭이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매듭이 사실은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두 개의 매듭이 실제로 어떻게 봤을 때 달라 보이는데 이게 정말 다르다는 게 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다르다는 걸 보는데도 매듭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가 지나서 20년 정도 수학자를 매듭 이론, 매듭에 대한 본격적인 수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1900년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르다는 걸 완전하게 밝히는 한 1923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밝혀졌어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매듭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데서 사실은 그 많은 초점을 맞췄어요. 수학자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르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이 방법을 새로 찾아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필드상을 수상을 했어요. 존재라는 이 사람도 필드상을 수상을 했고 이 사람은 이 필드상을 타면서 나는
그 다음으로 미턴이라는 수학자가 또 관련되는 영역에서 필리핀 수업 수상해서 또 콘체비치라는 사람이 또 필리핀 수상하고 이런 식으로 필리핀상을 수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개는 사실 두 개의 메더드이 같다는 것을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라이덴-마이스터 무브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두 메더드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라이덴-마이스터 무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두 메더드이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라이덴-마이스터 무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출발하느냐. 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실은 스테인이 내는 결과가 가장 뛰어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스테인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일단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스테인이 이 부분에서 저는 순수 메더디론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선배하고 했는 결과가 있어요. 졸업해가지고 미시간대학교 그냥 지금 7월달에 필리핀 수상자가 허순이 박사가 미시간대학교 출신이죠. 그 똑같은 미시간대학교에 유학가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 한 명하고 선생님이 그 친구가 RNA 활동하면서 RNA하고 여러 개로 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메더드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니까 사실 그 친구하고 선생님이 했는 결과인데 발표는 안 했어요. 사실 국제적으로 발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정보는 선생님하고 갖고 있어요. 사실 갖고 있어가지고 현재로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상당히 강력한 결과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카프만이라는 수학자의 밑에서 선생님이 사실은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한 3, 4개월 전에였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살던 선생님이 내년이나 전에는 한 1, 2년 이 사람 카프만 이 사람이 메더디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저 차원 다니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한 5명 뽑으라면 5명 안에 들 겁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려고 접촉을 하니까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다시 처음에는 막 적극성을 보이다가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나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상황인데 카프만이라는 수학자가 했는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뭐 대단히 어려운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 지식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원래 필드정을 수상한 존스라는 수학자가 만든 이론은 상당히 어려워요. 오크니아노 스페이스라는 개념도 쓰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론이 사실은 별로 쓸모도 없고 쓸모도 카프만이라는 수학자가 있는 결과가 훨씬 더 심오면서도 응용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프만이라는 수학자가 있는 결과에 바탕을 둔 이론들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오늘 선생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받았는 논문하고 뒤에는 선생님이 손으로 적어놨죠. 또는 여러분 선생님이 RNA라든가 메더디론 소개하는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손으로 정리했는데 타이핑을 하면 좋은데 타이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하면 될 것 같고 뭐 질문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메더드에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다 마치고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해도 되고 다음 시간에 가서도 관계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하시려나? 돈이 언제 오지?